네, 저희가 이번에 사람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으로 만난다는 게 문장으로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영하시는 모임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다는데, 어떤 의미고 어떤 모임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필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필기를 하지 말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업은 또 특별히 또 교재도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책을 사고 수업을 들으러 들어가는데 책도 없고 필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지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얼굴이 좀 벌게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지식 제공자로 만나지 말고 사람으로 만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사람으로 만나달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상담을 한다는 게 딱 그런 거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상담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상담사가 좀 문제가 있는 내담자를 앉혀놓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담을 한다는 게 계급장 떼고 만나는 거더라고요. 계급장을 떼고 만난다? 네네. 사실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들고서 상담 장면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내담자도 사람이잖아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위를 가지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담사도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떠나는 거는 어떤 우위를 가지고 위계서열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다소 상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저희에게 비유를 들어서 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담자의 발에 상담자의 신발을 넣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담자의 발을 내담자의 신발에 넣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네네, 맞아요. 보통은 상담사가 여러 가지 상담 도구나 분석 툴을 가지고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담이었다면 오히려 거꾸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담자의 마음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상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다가 네.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해결책을 건네면 그 사람이 보통 듣나요? 그 얘기를? 잘 안 듣죠. 사실 그 이야기를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조언이나 해결책은. 사실은 나도 다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나는 사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내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다시는 내가 너 앞에서 내 고민 이야기를 안 할 거야. 아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조언을 해줄 때만큼은 내가 전문가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문제를 들고 있는 환자인 거죠. 고쳐줘야 되는 존재. 사실은 내 여자친구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나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데 남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누구보다도 다 전문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구도에 갇혀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 힘든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여자친구 문제로 힘들었던 그런 장면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내가 사실은 다 알 거라는 그런 편견들을 다 좀 내려놓고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걸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해 나가보자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상담 장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저희 모임에서 기수 모임 1주차 때는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계신데,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다는 게 뭔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진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역할로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엊그제 이비인후과에 갔다 왔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진료를 딱 2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 처방받고 주사 한 대 놔드릴까요? 이러고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전문가와 환자로 만나는 이 역할에 매인 그런 관계인 거죠. 사실 여기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담기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뭐 강의장에서도 1대1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면 교양 수업은 막 100명 단위로도 강의를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서 있는 거고, 저는 학생으로서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듣는 그런 역할로 만나게 되는 거죠. 회사로 가보면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 부하 직원이라면 그 지시받은 업무를 잘 수행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묶여있죠. 뭐 회사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 사람들한테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된다,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보다는 또 역할 대 역할로 만나기 마련이죠. 근데 제가 만났던 교수님은 지식 제공자로 묶여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수업을 보통 8시부터 시작하면 보통 10시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다른 교수님들은 대부분 10시 이전에 맞춰주셨어요. 뭔가 한국사에서는 관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수업이 뒤로 계속 밀리면은 서로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항상 12시까지 수업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지식 제공자의 차원을 넘어서는 상담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한 학자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배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하시는 말로는 단순히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느 날 저희한테 또 MT를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사 일정에 정해진 게 아니면 교수님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MT 가자길래 놀러 가자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순순히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이 살아온 그런 삶의 궤적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셨던 말이, 이 상담이라는 거를 그냥 상담센터에 앉아가지고 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국한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진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교수님의 말이 되게 힘이 되고 힌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일상 관계에서도 좀 적용될 수 있을 법한 그런 프로그램과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모임도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그럼 심리학 커뮤니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모임은 마음일기라는 모임인데요. 그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른들의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자. 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겉으로 내비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관계가 되게 좁아지잖아요. 좋아지죠. 회사 사람들이랑 마음이 참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회사에서는 딱 일만 하고 돌아오는 게 일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이제 30대 초반이 되면 나랑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도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엔 이제 소모임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한번 가보시다가 좀 질려가지고 아, 이런 곳이 있었네? 하고서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모임에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 그런 소모임에 가입을 하면 뭐 24시간 내에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기소개를 요구하지 않고요. 이제 모임에 왔을 때 자기소개를 할 때도 딱 이름만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름 말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프레임을 씌워서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도 그럴 수 있죠. 사실 20살이 와서 40살 형님이랑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나이의 장벽 때문에 서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편견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무드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적이 있으세요? 저희 모임이 심리학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현장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공이 심리학이신 분들도 이제 종종 오시거든요. 자기 직업을 밝히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전문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을 좀 아끼게 되고 이제 본인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공신력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게 반복되면은 이제 모임에 잘 안 나오신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모임이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2시간 이외에는 일절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모임을 운영해 가고 있어요. 또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말하기가 좀 그 껄끄러워지는 영역이 좀 생기잖아요. 뭔가 이렇게 민망하고 쑥스러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것조차도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좀 익명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람으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